네,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이 부적절한 행태들 그리고 도덕적 흠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던 그런 사실상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 김민석이라는 정치인 사실상 뭐 본인이 정치적인 이 자금을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혈받고 살아왔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또 하나 더 놀라웠던 건 이렇게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그리고 진보 패널들조차도 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던 그러한 김민석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격조차 하지 못했던 세상 무기력했던 국민의힘을 보면서 더욱더 놀랐습니다. 물론 증인 한 명 채택되지 않아서 김민석 혼자 나왔다고 하지만 인사청문회 제대로 준비한 건 맞는지 인사청문회 내내 사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주진우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청문회 당일에는 뭐 김희정 의원 정도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국민의힘 뭐 하는 거냐 이러한 비판이 쏟아졌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요,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본인들이 아직도 여당인 줄 착각하는 건가요? 한없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럴 거면 국민의힘 해체해라 라는 소리까지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하겠다면서 국민청문회까지 열었는데 이거 보면 결국은 뒷북이다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배추 18포기 갖다 놨던데 이거 왜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뒤늦게 나중에서 보여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지적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최근의 이 국민의힘 행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나경원 의원의 이 농성과 관련해서도 뭐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는데 아니 그거라도 하라고요. 하다 못해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거 비판하려면 본인들도 뭔가 해놓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도 농성이라도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 비판하는 거 저는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나경원 의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당대표를 나가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거, 뭐 하고자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야당으로서 여당 대여 투쟁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도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물론 저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쪽에서 실제로 본인이 올렸던 그 사진들 아쉬워요. 좀 절박한 느낌이 더 들었던 사진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뭐 김밥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아직도 국민의힘은요 민주당한테 배울 게 너무 많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되고 첫 국무회의에서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김밥 회의 보였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도 또 한 번 야 진짜 영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재명이 다른 곳에서 그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김밥 한 줄이었어요. 정말 김밥 한 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렇게 먹겠습니까? 정말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그런 보여주기식이라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사실 저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쇼, 그런 보여주기 이거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여기 좀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그게 쇼라도 그 모습을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들거든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질타, 도대체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제가 이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 후배들한테도 물어보면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에 관심이 있냐.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안위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장난합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러한 아이템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도대체 107명,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 이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요즘 뭘 하고 있는 걸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지금 눈 크게 뜨고 뭐 하고 있는지 아주 지금 잘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다음 총선에서도 공천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뭘 해야 공천을 받죠. 뭘 해야 공천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거기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소개란이 있는데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5명씩 해서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가서 제일 처음에 있는 분부터 시작해서 5명씩 끊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물론 국회의원들 중에서는요, 중앙 무대에서 활약하는 분도 있고, 본인의 지역구에서 활약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 칭찬해드릴게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고 도대체 이 월급 받아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있다라고 하면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앞에 제일 처음은 강대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씨가 4명입니다. 그리고 고동진,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오늘은 5명의 근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강대식입니다. 대구 동구군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분이고요. 재선이고요. 현재는 예결위와 국토위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표적으로 친유계였어요. 예전에. 원래 강대식 의원 쪽에서 유승민계 의원들과 좀 친하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구의원, 구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역 토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서 지역 현안 해결에 조금 열심히인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국방위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 관련 현안에 대한 법안 발의가 최근에도 꽤 있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요. 최근에 왜 중국의 이 해군 함정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일들이 잦았잖아요. 중국의 사실상 이거는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함구,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거의 없죠. 중국의 이런 도발에 대한 입장이 별로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안보하면 그래도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서해 한국 관할 해역에 약 170회 진입했다라는 자료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밀 등의 국가안보 보호 관련 4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강대식 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나름 이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그 경력을 살려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고 언론에도 자료 제출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 본인의 소속된 상임위 관련된 활동 외에는 사실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주요 이슈에 대한 목소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김민석 같은 경우도 그냥 국무총리 자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어떤 따로 상임위가 분류돼서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 관련된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씩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결국 여론 형성이 되는 게 국회의원 한마디가 기자들로 하여금 기사화가 되는 거고 이 사람에 대한 부적절성이 비판 지점들이 더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더 알려질 수 있는 건데 주요 이슈에 대한 목소리는 요즘 최근에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기 지역구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소속 상임위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재선 정도 됐으면 목소리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강명구 의원입니다. 여기는 경북 구미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친윤 인사입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의원 입법 활동을 보면 전세 사기 방지 3법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가끔 언론에 출연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가끔씩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활발한 활동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경북 구미와 관련된 지역 현안을 얼마나 챙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상에 나타난 거는 뭐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초선이거든요. 그리고 이 통실에서 나온 분이잖아요. 구미 특히나 저는 이 PK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 TK는 특히나 여기는 무조건 공천받으면 다 되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발언들 해 주셔야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열한 선거 치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초선이잖아요. 초선의 패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강민국 의원입니다. 경남 진주을인데 여기도 재선이고 경남도 의원부터, 그러니까 지방의회부터 시작을 하셨고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정무위 소속인데요. 최근 언론이나 이 입법 활동을 보면 그 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빚 내신 분들도 그 빚 탕감해 주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개인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용과 관련해서 이 채무자가 어느 정도 되고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화되기도 했고 권오을 이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최근 논란이 됐던 게 이 겹치기 근무 경력이 있었죠. 뭐 5곳에서 한꺼번에 일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를 하자면 간간히 그래도 하나하나 정도 던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자료 제출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자료 요청 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니다 라고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로 갈게요. 강승규, 이분은 충남 홍성 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분입니다. 18대 국회의원을 했고 그 다음이 이제 22대 이번입니다. 재선이고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했었고 근데 이분이 원래는 친이계 사람입니다. 기자 출신이고요. 또 굉장히 특이한 게 귀뚜라미 대표 이사를 역임했었던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요. 이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언론 활동 같은 경우는 YTN에 매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이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별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SNS상도 그렇고 여러 이 활동과 관련해서도 최근 한 10일 정도가 없다가 어제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앞서서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지 않고 할 얘기가 없다면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되는 기사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다시 활동을 시작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승규 의원님 대표적인 친윤이었고 대통령실에서 일하셨던 분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활동하신 분들이라면요. 어떤 지점을 비교하고 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런 활동을 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인사에 대한 얘기도 할 게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야당답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본인이 거기서 일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이분 좀 더 활약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다음은 고동진 의원입니다. 서울 강남병을 지역구로 둔 분이죠. 이분 뭐 유명하죠.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냈던 분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영입을 했던 영입 인재인데, 지난 총선에서요. 보면 최근 언론상을 보면 김민석을 겨냥한 인사청문회 거짓 서류 제출에 대한 처벌법을 발의를 했고, 이전에는 부동산 상호주의, 왜 최근에 대출과 관련해서 중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을 당한다. 중국인들에게는 집 살 기회가 훨씬 더 우리보다 기회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련 법안이 있었고, 뭐 소상공인 관련 입법, 원전 입법 등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런 쪽에서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입법 활동을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초선이라서 해야죠, 사실은. 초선답게 굉장히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다. 근데 다만 보니까 고동진의 뭐 토요 캠퍼스를 개설해서 강연도 하고 이러시던데, 아쉬운 점은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어쨌든 삼성전자, 반도체 뭐 이런 데서 일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 내릴 수 있거든요. 왜 그런 데에 대한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강점을 이런 곳에서 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 5분에 대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직도 본인들이 여당인 줄 아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본인들이 그렇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발언 수위나 의원들의 이 활동, 이 영역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이. 근데 지금 이 5분만, 이거는 그냥 가나다 순이었으니까 이 5분만 봐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여당이었을 때, 여당 의원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의 모습만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민주당 상대하겠습니까? 이래서 민주당의 이 집권 여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뭘 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많이 답답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예를 들어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도요. 사실 어차피 김민석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가져가겠다면 가져갈 겁니다. 이미 벌써 본인은 총리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협상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정치는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고. 물론 민주당이 총리 인준, 그래, 그렇게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그래도 초대 내가 총리니까 인준에 협조해 줄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협조해 줄 테니까 그러면 법사위원장 정도는 달라. 뭐 이러한 협상력이라도, 아니면 그러한 얘기를 많은 분들에게 해서 여론전이라고 좀 펼쳤었으면 어땠을까. 김민석 낙마시키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상임위 위원장 자리라도 좀 가져오는 그러한 정치력을 좀 발휘하는데 목소리를 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이 107명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요즘 뭘 하고 있는지, 자기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본인들이 여당인 줄 착각하는 건 아닌지,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5분씩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되면요, 민주당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때 공천받아서 아주 그냥 조용히 계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국민들 혈세, 세금으로 세금 받고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일하셔야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하고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이 답답함, 그리고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결국 일하게 하려면요,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알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홍혜진이었습니다.